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란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8페이지 제2절 민법의 법원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란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1번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우리는 앞에서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법이 실질적 민법임을 보았다. 그런데 실질적 민법에 관한 그러한 개념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떤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했다. 여기서 실질적 민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법의 법원의 문제이다. 법원은 법의 연원의 줄임말인데 그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 가운데 통설은 법원이라는 용어를 법의 존재 형식 또는 현상 형태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원래 법은 의식세계에 존재하고 공간적,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실천적 사회 규범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소재를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와 같은 법은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 존재를 형식을 가리켜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설은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은 통설 및 9페이지의 사견과 같이 이해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실질적 민법이라는 결과로 된다.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이며 성문법이 아닌 법이 불문법이다. 각 나라는 성문법과 불문법 가운데 어느 것을 제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성문법주의 국가와 불문법주의 국가로 나뉘어진다. (2번에) 법원에 대한 민법 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서.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나눠 설명해보면 우선 1조에서 법률은 최우선 순위의 법률을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사에 관하여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1조에서의 민사는 널리 사법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구규정에서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역사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문법을 뜻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위임명령이면서 대통령령인 국가정을 해준 직과 관습법 사이의 우열이 문제된 사안에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제1조는 법원으로 법률, 관습법, 조리의 세 가지만을 순위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는 판례 등이나 규정되어 있는 조리에 관하여 법원성이 다뤄지고 있으며 관습법과 성문법 사이의 우열관계도 논의되고 있다. 아래에서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제 1번 성문민법. 민법 제1조의 규정상 우리나라에서는 성문법이 제1차적인 법원이 된다. 성문법에는 법률, 명령, 대법원, 규칙, 조약, 자치법이 있다.
1번의 법률.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법률에는 민법전과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 있다. 양가 1번의 민법전.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인 민법전은 법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만 민법전 가운데 실질적 민법이 아닌 규정도 소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10페이지에 양가 1번의 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법전을 보충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 민법 법규, 공법에 속하는 법규 중에 여러 규정,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인 민법 법규를 교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 부속 법령도 민법의 주요한 법원이다. 2번의 법령. 명령은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이다. 명령에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있으며 제정권자에 의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명령도 민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은 역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민법 법규로 바꿀 수 있다. 3번의 대법원 규칙.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번의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수행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번의 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법령에 우선하지 못하며 적용 범위가 지역적으로도 제한된다. 나머지 3번의 불문민법. 불문민법으로서 문제되는 것으로는 우선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습법과 조례가 있다. 그 밖에 학자들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학설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에 관하여는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1페이지. 1번의 관습법. 양가 1번의 의의. 관습법이라 하면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법이라고 인식되어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관습법이 성립되려면 동그라미 1번에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그 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이가 인정되려면 헌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네, 판례 밑줄을 안 쳤네요. 잠깐만요. 그 밖에 관습법이 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두 요건 가운데 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습법이 되지 못하고 사실의 관습에 머물게 된다. 판례.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게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이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이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민법 제1조에서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 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위 1, 2 요건 두 가지가 갖춰진 때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는 때에 그 관습법은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여 사회에서 행하여지게 된 시기에 소급하여 관습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직권으로 확정,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때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할 것이다. 12페이지 양가위반의 효력,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치되는 성문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문법과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제1조는 명문으로 관습법이 성문법임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다. 학설 판례를 정리하고 이어서 사견을 적어보기로 한다. 학설 방가를 일반의 보충적 효력설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보충하는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방가로마 집안의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신법이 국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방가로반의 판례 판례는 상제에 관한 구가정의 준칙 제13조와 관습법의 우열을 문제한 사안에서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였고 그 외에도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방가 3번의 사견 변경적 효력사는 입법론상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해석론으로는 취할 수 없다. 그것은 제1조의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조가 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관습법에는 성문법에 보충하는 효력만 있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 3번의 특별규정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물권의 성립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관습법에는 보충적 효력만 인정되어야 한다. 상법은 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상관습법은 상법전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지지만 민법전에는 우선하게 된다. 판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법 중에 상속의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 행위와 동시에 진적 상속권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진정 상속인은 모든 재산 상속에 대하여 20년 내에 등기나 처분을 통하여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는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 13페이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 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 상속인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 관습법의 법적 규범인 관습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법안으로서는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폐지 변경되거나 그에 무슨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그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지 막연히 불합리하다거나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판례 변경을 통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첫 번째 판례였고요. 두 번째 판례. 입법 시행 전에 재산 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 상속을 하고 천한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 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천한 이하의 증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유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천한 이하의 증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 청구권은 분재는 재산 분배를 얘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민사사건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번의 조리. 양가리번의 의.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가리킨다. 이는 일정한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쓰는 말이다. 제1조는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은 전혀 없는 경우에 조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리가 법원인지 문제된다. 양가리번의 조리가 법원인지 여부. 조리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인정설은 조리도 법원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부정설은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우리 판례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은 여러 판결에서 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판결에서는 상관습, 민법관습, 민사관습과 함께 조리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 판결 때문에 일부 문헌은 우리 판례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조리는 법원이 아니어도 재판의 준칙으로서 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14페이지 4번 사견으로 부정설이 설명하는 것처럼 민법 제1조가 조리의 재판 준칙을 규정하였으나 그것은 법금결 시 자의적인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조리를 법원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조리는 법이 없을 때 법원에 의해 적용하긴 하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3번의 판례. 양갈 1번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을 가리킨다. 그리고 판례를 법이라고 하면 판례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양갈 2번에 판례가 법원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대입하고 있으며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인정설은 판례의 법 형성적 기능, 일반적 구성력 및 법 인식의 근원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거나 판례의 법원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또는 판례는 관습처럼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법원이 된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부정설은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부정설이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동그라미 2번 사법부는 입법권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이 판례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 관한 판례는 없다. 판례의 법원성을 말한 판례는 없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판례가 자기 입으로 나는 법원성 있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판례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수설 및 사견에 의하면 판례는 법원이 아니므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이것은 동그라미 1번 법원조직법이 법의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하급법원도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면 그것이 상급법원에서 깨트려질 것이어서 그 스스로 판례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판례는 실제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판례. 구체적인 대법원의 재판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견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즉 어떠한 내용은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장래 국민의 법생활 또는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의 법원용을 구속하는 효력,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에 대법원 전합의체의 판단이 요구되는가를 살피려면 사람의 의사표현 행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설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의 판결의 전체적인 법 판단에 있어서 그 설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를 위하면서도 또 다른 재판례들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판결은 1차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의 법적인 판결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서의 추상적 일반적 법명제의 15페이지 설시도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므로 그 설시는 위와 같은 의미의 당해 사건의 사안과는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4번의 기타, 양가리론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문헌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데 민법이 법원이 된다고 한다. 생각컨대 이러한 설명은 옳은 것이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민사에 관한 법률에 위헌 결정을 한 경우인데 그때는 그 법률이 민법이 법원에서 제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원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법원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러한 논리는 명령 규칙에 의한 대법원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양가리론 학설. 학설은 현행법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례를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원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봤는데요. 기본서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